시장의 시그널을 짚어보고 수익을 만들어가는 시간.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의 진행을 맡은 이채윤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올해 마지막 주 거래일입니다. 지난주에 금리 상승 또 반도체 실적에 대한 여파들, 미국 셧다운 우려까지 겹치면서 지난주에는 코스피가 2,400선을 위협받기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다행히 양지수 모두 빨간불 켜내주고 있습니다. 참 기분 좋은 상승세이지만요. 이 코스피와 코스닥 현재 1점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 그래도 조금 내려주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도 함께 들어오고 있다는 점 짚어드립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주 시장이 크리스마스 휴장일을 앞두고 잠시 관망세를 유지하면서 악재에 민감한 움직임 보일 수 있다라고 전망해 주었는데요. 오늘 전문가님께서는 또 어떤 전망들 내주실지가 참 궁금합니다. 25일 수요일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중국 그리고 홍콩과 유럽 증시가 모두 쉬어가는데요. 이 휴장일을 앞두고 우리가 어떤 투자 전략 취해가야 할지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오전장이 마감하기까지 1시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개장부터 현재까지의 시장 흐름 함께 짚어드립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올라주면서 1.48%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2,439선에서 움직입니다. 코스닥도 함께 올라줍니다. 1.63%의 상승률 함께 나타나고 있고요. 680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흐름 함께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지금 개인들은 모두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통해서 현재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점 수급 상황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죠. 삼성전자가 미국의 칩스법으로부터 이 보조금을 받겠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6조 9천억 원의 규모이고요. 이 수령이 확정되면서 오늘 이렇게 1%대 상승률 함께 보여줍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주에 사실 이 보조금이 확정이 되었었는데 당시의 시장 상황이 너무 어렵기도 했고 또 여기에 더해서 이 매출 가이던스,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영향이 너무 약화됐다 이런 이야기 들리면서 반도체 단에서 상승 탄력 받아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IT 투톱들 모두 함께 올라주고 있다는 점 반가운 소식이기도 합니다. 오늘 SK하이닉스에 또 삼성전자에 HBM을 공급해달라는 브로드컴의 요청이 있었다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지면서 더 큰 탄력을 받아가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빨간 분위기 보여주고 있는 시가총액 상위단에서 LG에너지솔루션만큼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조 원대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도 들렸지만 비상 경영 체계에 돌입한다는 악재 때문에 오늘까지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점 함께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모두 제약바이오주의 강세에 힘입어 현재 올라주고 있습니다. 다만 현대차와 기아는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또 KB금융은 오늘도 강세 보이고 있다는 점 함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최근 주가가 많이 올랐던 네이버는 오늘 큰 폭의 약세를 보입니다. 현재 3%가 넘는 하락폭을 보여주는데요. 그래도 장 초반보다는 하락폭을 조금 줄여가고 있다는 점은 반갑기도 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금요일장에서 670선을 하회하기도 했던 코스닥, 현재는 680선을 바로 앞에 두면서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단의 약세로 인해서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이렇게 하락세 보여주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은 그래도 이 낙폭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보합권으로 가려는 움직임도 나옵니다만 현재는 0.35%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삼청당 제약이 오늘 눈에 띄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이 열리기 전부터 이 상한가를 찍으려는 움직임이 나왔었는데요. 현재는 또 상한가를 달성했다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립니다. 이 독일 기업 아일리아와 손을 잡고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후보 물질을 미국과 중남미 국가에 독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리가켄바이오, 리노공업 외국인이 사흘 연속 담아가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전해드립니다. 오늘 시장 상황 이렇게 해서 살펴보셨습니다. 어떤 시장에서 우리가 전략을 취해 가야 할지 전문가님께 여쭤볼 시간이 됐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시장 전문가님은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좋게 봤습니다. 네. 올라가면 좋고요. 빠지면 안 좋습니다. 근데 일단 오늘 시장의 흐름들은 미국 시장이 좀 영향이었죠. 갭상승 출발을 좀 했었어요. 그러면서 외국인 쪽과 기관 쪽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은 좀 긍정적입니다. 시장이 변동성이 좀 제법 크게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누차 좀 말씀을 드렸고 첫 출연을 하면서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지수가 이제 뭐 2,000을 깨니 2,000까지 떨어지니 뭐니 그런 방송이 있으면 보지 마시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구간이에요. 지금 구간 자체는 상당히 좀 심리적인 요인이 상당히 클 수밖에는 없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잠깐 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구간대를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지금 22년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구간대를 좀 보게 되면 이 구간대 자체가 0.83배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PBR 기준으로. 요때 12월 달에 저점을 찍었던 부분들이 PBR 0.83배입니다. 이 이하 떨어지면 금융위기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단 자리 때는 딱 지지를 해준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내가 여기에서 밀리면 어떤 종목을 좀 사면 될까, 이 부분들만 고민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 빠진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성은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냉정하게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 다 똑같아요. 주식 보유 비중이 많느냐, 현금 보유 비중이 많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주식 비중이 더 많을 거예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마찬가지고요. 근데 밀리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크게 신경 쓸 부분들은 없습니다. 올라갈 길이, 올라갈 폭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은 환율, 그리고 고객 예탁금에 대한 증가.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야 지수 반등도 크게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고, 환율이 안정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 두 가지만 좀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어떤 종목, 어떤 섹터를 사느냐,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고민거리일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군들이라면 7월 달부터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다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은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을 노리고 난 이후에 현금을 좀 만드는 게 나을 거고, 만약에 현금 여력이 있다라면 내년도 시장이 괜찮고 업황이 나쁘지 않다라면 반등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는 게 더 좋아요. 단 올라갔을 때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때, 그럴 때 매수를 하면 전략이 상당히 좋다. 그리고 현금을 갖고 있는데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게 되면 방송 말미에 관심 있게 좀 볼 만한 종목군들 좀 말씀을 드리죠. 그걸 좀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다시 회복을 하려면 이 환율 회복세 그리고 고객 예탁금의 증가세를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야만 외국인의 수급이 또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의 하락세가 있다면 이 부분은 추가 매수 관점에서 함께 바라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섹터 또 어떤 종목을 담아가야 할지는 이어지는 방송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라주고 있는 섹터도 함께 점검을 해보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영상 콘텐츠 업종인데요. 영상 콘텐츠 업종 SBS와 넷플릭스의 계약 체결 소식이 함께 올라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제히 빨간불 켜주고 있고요. SBS 상한가 찍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내년부터 6년 동안 신규 방영 콘텐츠를 국내에 공급하고 또 2025년 하반기부터는 일부 해외 공급을 하겠다라는 계약을 SBS와 넷플릭스가 함께 체결을 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오징어 게임 2 공개를 앞두고 관련 종목들도 전거래 시간에서 급등 나오면서 오늘까지 강한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연 배우인 이정재 씨가 대주주를 맡고 있는 이 아티스트 스튜디오가 급등세 함께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넷플릭스 관련 기대감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한다는 관점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함께 오를 만한 종목으로 콘텐트리 중앙,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사마 네트워크스도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모두 상승세 함께 보여주고 있다는 점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신세계 그룹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였었는데요. 현재도 이렇게 빨간불 켜내고 있다는 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미국 대통령 당선인인 트럼프와 회동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이 한국인 최초이기도 한데요. 당선인과 대면을 하면서 이 신세계그룹의 전반적인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것입니다. 앞서서 정 회장은 이 트럼프 주니어에 대한 초청으로 인해서 지난 16일부터 5박 6일 동안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에서 함께 방문을 했는데요. 트럼프가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 한국 쪽 기업인을 만난 것은 정 회장이 처음이라는 소식까지 있습니다. 입국 후에 취재진들과 만났을 때는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오늘 이마트가 2.89% 올라줬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또 큰 폭으로 올라줍니다. 신세계 ILC가 그중에서 가장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짚어주셔도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이 외에도 양자암호, 원자력, AI 섹터 다 잘 가고 있잖아요. 네. 전문가님은 어떤 섹터를 가장 중점으로 보셨나요?
어 우선 다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다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좀 제일 많은 부분들이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쪽 섹터로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2차 전지 쪽 섹터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다가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반도체 쪽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그전에 이마트에 대한 부분들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마트 신세계 쪽에 있어서의 그룹들, 이슈로 인해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신세계 그룹주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이게 과연 트럼프 당선자를 만나고 와서 지금 신세계 계열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신세계 INC가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신세계 푸드 뭐 이런 쪽에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들에 있어서 연속성을 좀 가져갈 수 있을까?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물음표입니다. 뭔가 좀 얘기가 나왔을 때 항상 발빠르게 움직였던 종목이 신세계 INC 이 한 기업이었었어요. 그리고 오늘 또 보게 되면 신세계 푸드 뭐 요 정도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따라 들어가기에는 사실 좀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보유자의 영역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좀 상승을 한다라고 해서 따라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보다는 눌림을 좀 기다리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트럼프 당선자를 만났다라는 것만으로 국내 기업 최초로, 국내에서 최초로 이런 이슈거리가 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꿔서 얘기를 해보게 되면 트럼프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들을 보시면 되잖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뭐였어요? 트럼프가 딱 당선이 되자마자 우리나라에 요청을 했던 게 뭐였어요? 조선입니다. 조선에 대한 부분들은 미국에서 할 수가 없어요. 관세 때릴 수 없어요. 법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쪽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환율에 대한 수혜도 조선 쪽에서는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세계 쪽 이쪽은 단기적인 시각으로 좀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말 미국 쪽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롱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조선 쪽의 섹터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당선자와 연계를 좀 갖는 그런 그룹사를 꼽으라고 한다라면 저는 하나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 관련주 뭐 사업에 있어서 좀 잘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한화 그룹주들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신세계 이쪽은 일단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조선 쪽도 최근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 보게 되면 하나오션 6%대에 올라가고 있어요. 조선 섹터는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MRO 시장이 상당히 커요. 20조 원이 넘습니다. 한 해에. 근데 하나오션을 포함해서 현대미포,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주를 받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섹터들은 여전히 좀 봐야 될 것 같고 가장 견고한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는 게 HD 현대미포예요. HD 현대미포는 빠지질 않고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내년 2월에 MSCI 편입이 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 종목이에요. 삼양식품, HD 현대미포 이외에 몇몇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중에 HD 현대미포도 후보 종목군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더 올라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을 때는 조선 섹터를 관심 있게 좀 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그 이외에 엔진 쪽이라든가 기자재 쪽이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많아요. 이런 기업들도 수혜를 같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들 섹터들 조정 시에는 관심 있게 좀 보자. 뭐 이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르고 있는 섹터 중에서 이 신세계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조금 옳지 않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진입하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는 종목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신에 우리가 좀 더 장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 쪽으로 눈을 돌려보면 어떨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선 쪽을 말씀해 주셨고 하나그룹주도 함께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르고 있는 섹터가 있으면 분명 내리고 있는 섹터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리고 있는 섹터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이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2차 전지 소재 부품단에서의 일부 약세도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다행히 이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LNF는 다시 상승하고 있다는 점 함께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영향을 계속해서 받아갈 수밖에 없었던 2차 전지단이기도 합니다. 지난 분기 실적은 잘 나왔지만 앞으로의 이 매출 가이던스가 굉장히 약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타격을 받아간 모습이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범용 반도체의 수요 회복세가 굉장히 약하다라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되면서 성장주로 분류되는 이 2차 전지단에서 타격을 받아간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관세부과 우려라던가 전기차 보조금 폐지 소식 때문에 투심이 위축되었었는데요. 언제 어떻게 살아날지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현재 SK이노베이션 0.95% 떨어지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0.04% 떨어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에코프로비엠은 다시금 상승으로 반등했다는 점도 참 반갑습니다. 두 번째로 게임 업종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게임 업종 오늘 약한 모습 보여주는데요. 사실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외국인의 수급이 좀 약해진 우리 시장이었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은 게임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사모으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러지 못한 모습입니다. 일제히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다시금 수급이 빠지고 있는데요. 신작 출시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세로 돌아서기가 어려운 투심이기도 합니다. 오늘 네이버 3.33% 이렇게 떨어졌고요. 컴투스, 피노, 손오공, 네오리진 모두 크게 떨어집니다. 특히 손오공의 낙폭이 가장 두드러지는 모습도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장이 그래도 빨간불 켜내주면서 지난 장에서 좀 약세 보이던 섹터들이 오늘까지도 계속 약세 보이고 있거든요. 어떤 하락 섹터를 우리가 좀 더 분석해 보면 좋을까요? 자, 일단은 2차 전지 섹터를 좀 다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보게 되면 24년도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매수를 했어요. 7월까지 26조 원이 넘게 매수를 했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이후에 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사항들이잖아요. 자, 화면을 보시면 이게 수급 올해 1월부터 오늘 23일까지 누적 수급이에요. 그러면 7월 달까지, 7월 중순까지 외국인들은 상당히 매수를 많이 했었습니다. 26조 원을 넘게 매수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급격하게 빠졌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1조 5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26조에 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가 1조 5천억을 매도했으니까 24조 원대 매도가 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종목, 어떤 섹터, 어떤 업종이 가장 매도가 많이 나왔을까를 고민해 보게 되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7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18조 원이 넘게 매도가 나왔어요. 대부분의 매도세는 삼성전자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여기에서 빠질 거냐 더 아니면 바닥을 다질 거냐 이건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도가 아니에요. 매도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다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 2차 전지 쪽 말씀을 드린다고 했으니까 2차 전지 쪽 한번 볼게요. 올해 들어서 한번 봅시다. 올해 들어서 보게 되면 LG 엔솔 같은 경우는 지금 초록색 선이 기관의 보유 수량이고 외국인은 핑크색이에요. 결국 보게 되면 지금 매도가 약간 나아지고 있죠. 지금 밀리고 있는 에코프로 보세요. 에코프로 24년, 23년도에 고점 치고서 밀려 내려오고 오늘 신저가입니다. 근데 외국인과 기관은 오히려 더 매수를 했어요. 보이시죠?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포스코 홀딩스 마찬가지로 더 매수를 했으면 했지 매도를 안 했어요. 에코프로 BM 볼게요. 에코프로 BM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은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 쪽은 좀 매도가 나왔지만 올해 기준으로만 보게 되면 여전히 매수예요. 포스코 퓨처엠 보면 마찬가지죠. 외국인들은 보유하고 있어요. 기관들이 매도 나오는데 이거는 최근 들어서 나오는 건 로스컷 물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2차 전지 섹터가 사양 산업이 되느냐 아니면 성장 산업이 될 거냐를 먼저 좀 고민해야 돼요. 성장 산업이 될 겁니다. 잠시 캐즘에 대한 이 부분들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고 거기에다가 계속 안 좋은 얘기들만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잖아요. 보조금에 있어서 확정되지도 않은 그런 썰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고 투심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은 보유가 맞아요. 보유가 맞고 내년도로 넘어가게 된다라면 기저 효과라는 게 생기죠. 반도체의 예를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반도체도 삼성전자가 감산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과거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과거에 감산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바닥을 치고 올라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을 더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고 그리고 나서 주가는 상승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들은 기저효과에 대한 부분들이고 실적까지 나왔어요. 2차 전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전지도 실적은 이미 바닥을 쳤습니다. 내년 된 실적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없는 분들이란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 맞다라고 좀 보는 거고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인내를 갖고 보유를 해보는 게 낫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지수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반도체하고 2차 전지는 무조건 올라야 됩니다. 그래야 지수가 올라가는 거고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못 올라간다. 그럼 지수도 못 올라가는구나 라고 좀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근데 실적이 돌아섭니다. 좋아져요. 그럼 주가가 계속적으로 빠지기만 할까요? 그렇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2차 전지 보유자분들은 힘들 내시고 오히려 추가 매수 여력이 있으면 여기서 더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더 낫다. 즉 단기적인 시각이 아니라 좀 내년도를 대비하고 좀 여유 있게 본다라면 저는 매수가 맞고 추가 매수도 좋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캐즘 이야기도 나오는 업종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분명히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요. 지금의 이 하락장을 어쩌면 추가 매수의 기회로 보는 게 옳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려할 만큼의 그런 낙폭은 또 아니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문가님께 또 한 가지 질문도 드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2차 전지가 이 시장 지수를 끌어올리는 주도주였잖아요. 지금까지는. 근데 어쩌면 양자 컴퓨터 쪽이 이제 시장을 주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 정도로 지금 계속 성장세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일부에서는 그냥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다라는 평가도 있거든요. 전문가님은 양자 컴퓨터 업종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이 주도주라고 하는 건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주도주예요. 주도 섹터고. 네. 근데 양자 관련주들은 시총이 다 작은 조그만 종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도 섹터라고 표현하는 것보단 주도 테마라든가 테마성의 종목군들로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싶어요. 양자 쪽에 있어서도 관심이 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고 있고 다만 이제 경고 종목이 됐고 업종 내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전망 자체는 상당히 좀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이격이 조금 벌어져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조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는 분들이 보는 게 낫고 조정을 조금 기다렸다가 매수라는 그런 전략이 좀 어떨까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잠깐 보면 뭐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는 경고 종목이잖아요. 경고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걸 경고를 무시하고 갈 수 있을까? 이건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KCS 같은 경우를 만약에 좀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뭐 8,500원대? 지금 뭐 10,000원 정도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KCS 같은 경우는 8,500원대까지 한 15% 정도 좀 밀린다. 뭐 그러면 거기에서는 뭐 저가 매수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외에 양자 관련주들이 좀 제법 많은 그런 사항들인데 조금은 무겁지만 복합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중에 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솔리드라는 게 있어요. 가수 그룹 이름이에요. 솔리드. 제가 좀 나이가 어린데
그 그룹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그룹이 솔리드라는 그룹이 통신 장비 쪽이죠. 그리고 양자 쪽에 엮여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리고 실적도 좋아요. 실적 잠깐 보게 되면 실적이 올해만 보게 되면 실적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올해 조금 줄어들 걸로 저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내년도에는 신고가죠. 최고 실적이죠. 밸류도 싸요. 올해 23년대 360억에 24년도 339억, 25년도 527억. 상당히 좀 큰 폭의 성장을 하죠. 근데 주가를 보게 되면 별로 올라간 게 없습니다. 나라면 내년도 대비해서 이런 종목 삽니다. 이런 종목. 실적 좋죠? 이슈되죠? 거래량 늘어나고 있죠? 이런 종목군들 조정 시에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 양자 컴퓨팅 관련 종목들은 너무나도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시장의 주도주로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럼에도 시장 전망은 나쁘지 않다. 하지만 종목별로 옥석 가리기는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추천주까지 몇 가지 짚어주셨습니다. 이 전문가님은 항상 거시적인 전망도 또 종목별로 단기적인 전망도 날카롭게 해주시는데요. 전문가님만의 인사이트가 궁금하신 분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면서 저희는 종목 상담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들어보고 전문가님의 날카로운 분석을 이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분들께서는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을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 또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지난주 화요일까지만 나오시고 너무 오랜만에 나오셔서 상담 기다리시는 분들 진짜 많을 것 같거든요. 네. 함께 좀 해주시죠. 가장 먼저 YC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YC 15,000원에 매수하셨고 17%의 보유 비중 가져가고 계시는데요. 이 YC 반도체 장비 기업입니다. 오늘 16%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고속 메모리 테스터 검사 장비, 그러니까 반도체의 불량을 감지하는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YC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전문가님? 우선 좀 보게 되면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수출입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12월 20일까지 올해 다 이제 결과가 나온 부분들은 아닌데 중간중간 부분들을 보게 되면 반도체 수출이 여전히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봐도 나쁘진 않아요. 다만 이제 빠지기 시작했던 부분들이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고 겨울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거기에다가 이제 수급까지 악화되면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YC도 보게 되면 18%를 좀 보유를 하고 계세요. 이건 매도를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추가 매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종목 상담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이건 추가 매수하지 말고 보유하고 손절 어디로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해질 건데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 상담을 받았다라면 지수는 더 빠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나 되게 부정적으로 시장을 보는 사람들의 의견들은 그렇게 돼요. 근데 저는 시장에 있어서 빠질 만큼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빠질 폭보다 오를 폭이 더 많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YC를 보유하고 계시다라면 15,000원이에요. 이 자리 때까지는 가만히 있어도 올라올 겁니다. 근데 지금 비중이 17%예요. 그럼 추가 매수를 하셔야죠. 얼마에 하냐? 10,000원 밑으로 보세요. 10,000원 밑으로. 요 9,700원, 9,800원 이 자리 때부터 요 저점 자리 때 여기 한 8,000원대 초반 자리 때 있잖아요. 요 자리 때까지 오게 되면 추가 매수 좀 하세요.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세요. 단가를 낮추게 되면 매수가
지금 15,000원이니까 이 자리대까지는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결론, 만약에 9,500원 밑으로 빠지게 되면 9,500원 이하로는 분할로 매수를 해라. 15% 정도 더 매수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평단은 12,000원대 초반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럼 보유하고 있다가 15,000원, 요 14,500원에서 15,000원 언저리 오게 되면 절반 매도하세요. 추가 매수한 물량은 절반 매도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만 뭐 18,000원대까지 보든가 아니면 좀 더 가져가 보든가 그렇게 하는 게 제 의견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00원대까지 내려간다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22,000원대 초반까지 맞추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전략 함께 세워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전력도 보시겠습니다. 28,900원에 매수하셨고요. 10%의 보유 비중 가져가고 계십니다. 오늘 상담 주신 분께서는 이 한국전력을 굉장히 오랜 시간 가져가고 계십니다. 오늘의 일부 반등이 나왔다는 것이 좀 중요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전문가님, 지금 매수가가 좀 높은 편이에요. 28,900원이거든요. 전략 더해주시죠. 자, 한국전력은 망할 회사는 아니죠. 냉정하게 28,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배당이 안 나왔었죠. 보면 아마 배당이 안 나왔을 거예요. 이때 한번 나왔죠. 20년도에 배당 수익이 4%대 나왔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적자를 계속 기록했죠. 그러면서 올해 흑자로 돌아섭니다. 배당 계속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이거 추매해야죠.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10%니까 10% 정도 더 사세요. 얼마에 사시냐면 이 월봉 차트거든요. 월봉 차트인데 19,000, 뭐 2만 원 이하로 그냥 보세요. 2만 원 이하. 2만 원부터 한 18,500원? 이 자리대까지 내려오게 되면 10% 더 사세요. 그러면 거의 그냥 29,000원으로 할게요. 29,000원. 29,000원인데 이 자리대에서 매수를 하고 있다라면 2만 원 이하에서 매수를 만약에 한다라면 평단은 더 낮아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25,000원 밑에까지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3만 원 위에서는 매도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10% 정도 더 매수를 하고 오래 갖고 계신 만큼 조금 더 가져가 보자. 적어도 이건 3만 원짜리 때까지는 넘어갈 수가 있을 거고 아마 올해부터 배당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추가 매수를 좀 해보자. 10% 정도 하고 배당은 받자. 근데 아마 배당락이 이번 주에 있죠. 그 배당락을 활용해서 좀 매도가 밀리게 되면 그때 좀 추가 매수를 해보는 것도 한 가지 좀 방법이다.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배당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을 노려서 추가적인 매수의 타이밍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10% 정도의 비중을 더 추가하시면 괜찮겠다는 전략 함께 세워주셨습니다. 또 배당을 꼭 받고 손절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호텔신라도 살펴보겠습니다. 54,000원에 17% 보유 비중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전문가님, 이 호텔신라 매수가가 54,000원이신데 현재 38,050원 부근에서 움직이네요. 오늘 큰 폭으로 뭐 올라주지는 않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봐야 할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할지 되게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54,000원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작년 8월 달의 고점 이후에 계속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지금 이게 손절에 대한 타이밍은 좀 늦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54,000원에 지금 17%를 좀 보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그러면 여기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게 내수 경기가 좋을까? 그건 일단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 내수 경기 참 안 좋죠. 경기도 안 좋고 그러면 호텔신라가 좋아지려면 뭔가 조금 이 경기가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거나 뭐 소비 촉진을 유도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 그러한 모습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20년도 때 저점을 깨고 내려간 그런 상황들이에요. 좀 너무 과하게 밀린 부분들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이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그냥 조금 보유를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는 좀 확인을 하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좀 제법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오히려 하지 말고 이거는 확인을 하고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 월봉상에 보게 되면 다 밀렸어요.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요 5개월 선 있죠. 요 5개월 선 자리대 43,000원 요 자리대가 저항일 거예요. 요 자리대가 여기를 나왔을 때 뭐 매도를 했다가 다시 잡거나 아니면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는데, 만약에 44,000원 자리대를 찍고 밀리게 되면 그때는 바닥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중 바닥에 대한 모습들이 좀 나오겠죠. 그때 확인을 하고 매수라는 한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지금 이거는 보유를 하자. 다만 44,000원 언저리 때 갔을 때 다시 한번 종목 상담을 하면 제가 이어서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만약에 좀 매수를 하고 싶어요. 추가 매수는 반대하고 그럼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방송 말미에 제가 관심 있게 좀 볼만한 종목군들 매일 말씀을 드리죠. 그 종목을 분할로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텔 신라에 대해서는 내수 경기를 좀 보면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당장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급한 면이 있으니 좀 더 지켜보시면서 들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44,000원 부근까지 내려온다면 다시금 전략 세워주시겠다라는 말씀까지 더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리노공업 함께 보시겠습니다. 21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10%의 비중 가져가고 계십니다. 이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6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은 좀 빠지는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지금 잘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또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가지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전문가님, 이 리노공업 또 반도체 검사 소켓 기업이라서 아까 말씀해주신 YC랑 같이 하고 있잖아요. 주가 흐름은 또 어떻게 달리 보시나요? 리노공업도 상당히 좀 좋은 기업이에요. 21만 원에 좀 매수하셨는데 추가 매수하셔야죠. 자, 실적 한번 보세요. 실적을 보게 되면 실적은 계속 늘어납니다. 13년도에 22년도죠. 22년도에 실적이 나왔다가 주춤했다가 다시 늘어나죠. 실적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업 자체가 상당히 이 검사용 프로브 반도체용 소켓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상당히 좀 괜찮은 기업입니다. 근데 주가는 30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반토막 났어요. 반토막 났으면 절반 정도의 되돌림은 충분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부분들도 한번 보자고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매도를 했어요. 그죠? 매도를 했고 다시 이제 매도는 멈추고 난 뒤에 돌아서고 있죠. 기관 쪽 같은 경우도 매도를 멈추고 돌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도 반등은 좀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21만 원에 매수를 했어요. 21만 원에 매수를 했다라면 이 구간대까지는, 그러니까 22만 원대에서 23만 원 이 자리대가 1차 저항 자리대가 될 거예요. 22만 원에서 23만 원 자리대가 1차 저항 자리대가 될 건데, 그러면 요 구간대에서는 한 번쯤은 덜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21만 원이니까 수익을 내고 팔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냥 이렇게 나오게 되면 수익률이 별로 안 되죠. 만약에 얘가 그냥 올라가요. 22만 원에서 23만 원 정도 오게 되면 여기서 한번 덜어주세요. 여기서 한번 매도를 하는 게 맞고, 만약에 종목이 밀려요.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왔을 때 17만 5천 원 이하로 밀리게 되면 이 이하로서는 추가 매수를 한번 10% 더 하세요. 그러면 다시 이 22에서 23만 원짜리 때까지는 흐름들이 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절반 정도 팔면 돼요. 자, 결론. 그냥 보유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22만 원, 23만 원, 22만 원 위로 올라갔어요. 그럼 한번 팔아준다라는 거. 근데 만약에 올라가지 않고 되밀렸어요. 그래서 17만 5천 원 밑으로 만약에 그냥 밀렸어요. 그럼 여기서 비중 10%를 더 매수를 하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22만 원 위에서는 한번 차익을 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노공업에 대해서는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한 줄 평가를 해주셨고요. 되돌림이 나올 거니까 혹시 주가가 조금 내려간다면 추가 매수를 통한 전략 가져가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수가까지 왔을 경우에는 또 기회로 삼아봐라라는 말씀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아시아 보시겠습니다. 5,500원에 매수하셨고요. 5%의 비중 가져가고 계십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전문가님, 이 코아시아는 오늘 상담자분께서 추세가 좀 꺾일 때 매수를 하셨나 봐요. 오랫동안 기다리셨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우선 코아시아 같은 경우도 반도체 쪽 섹터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실적이 그렇게 썩 좋은 기업은 아니에요. 본업 쪽에서는 그래도 실적을 좀 내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자회사까지 포함해서 연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실적에 있어서는 좀 주춤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결론 이게 5,500원대 매수를 하셨으면 이 자리대 정도는 반도체 순환매가 나오게 되면 6,000원 언저리대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자리대까지는 움직일 수 있을 거니까 지금은 보유를 해도 된다. 그런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뭐 5% 정도니까 좀 더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뭐 3,800원 이하로 3,800원에서 한 3,400원 그 정도까지 밀리게 된다라면 뭐 5% 정도는 더 매수를 해서 빠져나오는 전략? 그러면 결국은 뭐 5,500원 위로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위로 올라오게 되면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아시아는 추가 매수를 혹시 원하신다면 5% 정도 더 가져가셔도 괜찮겠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까지 함께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채팅창을 통해 남겨주세요. 전문가님께서 방송을 통해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추가적인 분석과 인사이트가 궁금한 분들께서는요. 방송 시간 외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 소개해드리면서 저희는 이어서 전문가님의 추천주 받아보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해서 오전장에 대한 리뷰도 받아봤고요. 또 개별 종목에 대한 상담까지 이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종목을 또 픽해봐야 할지 그 전략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거든요. 사실 계속 후반부에서 좋은 종목 알려줄 테니까 계속 집중해봐라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더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 추천해 주실까요? 이 기업도 제가 여러 번 좀 다녀왔던 그런 기업이고 수익을 한번 크게 냈던 그런 기업입니다. 하나씩 좀 보면 종목은 필옵틱스라는 기업이에요. 홈페이지죠. 미래를 밝히는 광학기술. 뭐 어떻게 밝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는 사업이 상당히 좀 많아요. 자회사 필에너지 2차 전지 쪽 사업하고 있죠. 삼성 쪽에서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반도체 쪽 사업하고 있고 디스플레이 쪽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뭐 태양광이라든가 뭐 이런 쪽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를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아마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유리기판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납품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부분들인데 사실 이게 비밀유지 협약이 좀 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못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어요. 근데 언론, 기사에서는 다 나오는 그런 모습들 좀 보였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장비를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쪽은 내년에 증설 투자를 할 거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8K의 파일럿 장비가
지금 되어 있고 22K의 설비 투자를 내년도에 진행을 할 거예요. 빠르면 내년도 상반기 1분기에 아마 발주가 들어갈 수도 있고 몇몇 기업은 앱솔릭스 미국 공장의 미팅까지도 한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즉 설비 투자한다는 얘기겠죠. 그럼 수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면 돼요. 자, 필옵틱스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TGV 이쪽의 장비를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급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구멍을 뚫는 거예요. 구멍을 뚫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장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글래스 기판 자체가 잘 깨지기 때문에 깨지지 않게 뚫는 게 상당히 좀 고급 기술이 필요한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근데 이 필옵틱스의 TGV 이 장비를 아마 공급을 하고 이쪽으로 발주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를 보게 되면 어제 이게 기사거리가 좀 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미국 쪽에서, 미국 하원 쪽에서 중국이 BOE 쪽에 있어서 이 OLED 수입을 좀 금지를 해야 된다. 삼성 쪽에서 특허 침해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아마 이 지금 미국 쪽에서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특허를 침해를 하면서 판매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LG와 삼성 쪽에 있어서의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거기에다가 뭐 이거는 한 예고, 삼성 쪽이나 LG 쪽이나 지금 대면적 쪽, 큰 쪽 8.6세대의 설비 투자를 좀 진행하고 있죠. 내년도에도 계속 진행될 거고, 거기에다가 뭐 중국 쪽도 설비 투자를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국내 기업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중에 필옵틱스 같은 경우도 중국 쪽에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수혜를 좀 볼 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포인트를 좀 보게 되면 중국 쪽에 있어서의 디스플레이 투자 수혜를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앱솔릭스 같은 경우도 유리기판을 투자를 할 거예요. 25년도에 증설 투자를 하고 빠르면 올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양산을 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슈거리는 좀 충분히 되겠죠. 미국 쪽에서 유리기판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고, 빅테크 기업들도 유리기판을 도입한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판 관련주들은 좀 잘 봐야 된다라는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턴어라운드가 내년도에는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가적인 흐름들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쁜 분들은 아니고 바닥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구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좀 상세하게 좀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옵틱스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유리기판 증설 투자와 관련해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는 점 가장 먼저 들어주셨고요. 또 두 번째로는 중국 디스플레이 투자에 관련한 수혜 받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년도에는 실적이 흑자 전환될 수 있으니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문가님의 추천주까지 함께 받아보셨습니다. 오늘의 이런 조언들 추가적으로 전문가님의 채널을 통해서 얻어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계속해서 아래에 QR까지 참고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후장에서도 성공투자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